그러면 교수님 여기서 학생이 질문 하나 하고 간다고 하거든요. 아하, 네네네.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카이탈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에 어떤 의의가 있고, 이런 카이탈 구조를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 카이랄이죠? 카이랄? 맞나요? 카이랄 구조 맞습니다. 아, 네네네. 아, 이게, 그러니까 카이럴리티를 진짜 전 세계 그러니까 모든 곳에 존재를 하죠. 왼손도 오른손인데 대표적인 카이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카이럴이라고 하는 거는 딱 보기에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 두 개가 다르죠? 그 거울을 비춰야지만 맞는 거지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응용처는 어떤 우리가 신약 개발을 이번에 하는데 카이럴을 제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번에 노벨 화학상 여러분들 그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러니까 프린스턴의 맥밀란이라는 교수님이신데 그 유기 반응에서 그 카이럴리티를 선택하기 위한 유기 촉매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유기물을 사용했더니 카이럴리티가 제어가 잘 된다라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신 거예요. 2000년대 초반 결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런 식으로 카이럴을 만드는 그런 제약 기술은 굉장히 그러니까 제약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 같은 경우는요, 카이럴리티가 반대가 나오는 약을 우리가 개발하면 하나는 좋은 약인데 하나는 어떤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어떤 부작용까지 일으키거나 사람을 해칠 수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응용처가 하나. 또 다른 하나는요, 그러니까 전자도 카이럴리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카이럴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전자가 스핀업, 스핀다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전자가 카이럴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 스핀업 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말하면 어떤 개념적인 어떤 성격을 말해야 되거든요. 물성 자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탱이처럼 얘가 전자가 이렇게 돈다 저렇게 돈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엄밀하게 카이럴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카이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가 빛이에요. 빛도 폴라리제이션 자체가 카이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빛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빛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빛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그런 OLED 디바이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폴라리제이션을 컨트롤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거는 여러분들 그 요새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내는 라이다 기술 같은 경우에도요. 빛의 폴라리제이션들을 제어하는데 그거 모두 다가 어떤 재료의 카이럴성을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 내에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네, 질문들을 질문이 있어서 네. 혹시 이런 나노 입자를 만드는 재료로 금을 사용하신 이유랑 그러면 혹시나 이전의 연구에서 다른 금속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신 경험은 없는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금을 이용한 거는 이제 모델 시스템으로 금을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그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 팔라디움, 플라티늄으로 확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료 연구가 재밌는 게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 자체가 일반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이론들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데로 적용들이 가능합니다. 거울상 이상들 제가 네. 비대칭,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알겠는데. 비대칭 탄소를 중심으로 대칭인 것이라고 배웠는데 금 나노 입자의 카이랄성은 기준이 되는 원자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좋은 질문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거울상이라고 하면 카본을 기준으로 그거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L타입이다, D타입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제 그것도 과학자들이 정의를 한 거죠. 그렇게 거울상을 정의를 하자. 거울의 상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 어떤 게 카이럴하냐 아니냐를 분리할 수 있냐면 그 안에 여러분들 거울을 댔을 때 그 안에가 완벽하게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거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울을 댔을 때 그 안에서는 대칭적인 구조를 만들 수 없을 때 거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왼손 손이 있어요. 손에 거울을 댄다고 해서 손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제가 이렇게 되면
요걸 되면 거울이 될 수, 이렇게 두 개가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거울상이 없는 건데 얘가 있기 때문에 거울상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재료공학적으로 요 안에 미러 시메트리가 존재하느냐, 거울 대칭성이 존재하느냐 재료적으로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기물에서 어떻게 거울상을 정의할 수 있느냐가 과학자들이 2000년에 만든 이론이에요. 원자들을 걔네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표면에 원자들이 얘네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결정 구조적으로 그 결정 구조 안에서의 거울상들이 존재를 하고 그 결정 구조를 어떻게 잘랐을 때 얘네들의 대칭적인 구조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기물에서는 카본을 기준으로 어떤 거울상을 정의를 한다 그러면 그 무기물에서의 거울상은 이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배치를 가지고 거울상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뭐지? 아까 있었던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러면 재료공학부에서 연구를 할 때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뭐 다른 걸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중심이 되는 물질이나 뭐 원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결정할 때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걸 참고하는 건지 아니면 좀 실험적인 걸로 먼저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재료의 물성은 재료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구조에 의해서 다 결정이 돼요. 제가 골드지만 아까 거울 금이 골드인데, 그러니까 골드지만 아까 그거를 골드라고 하는 물질로 만들어 놓으면 걔 물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다른 거를 조금만 넣어도 물성이 완전히 바뀌고,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그 주변에다가 어떤 리간드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류가 만들고 있는 물성들은 그냥 상온에서 잘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쓰기에 좋고 합성하기 좋은 것들을 사용하게 될 때 이것들을 전자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드림이에요. 그래서 재료공학자들은 요새 어떤 거를 하냐면 미국에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 게놈 프로젝트처럼요. 머티리얼 게놈이에요. 재료의 게놈을 그러니까 지놈을 파악을 하자. 그러니까 지놈인데 이제 한국에서 번역해서 그걸 뭐 게놈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GNOM이. 그럼 과연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과연 생명체처럼 유전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냐, 유전적인 인포메이션들을 어떻게 바꾸는 것만으로 재료의 물성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시뮬레이션이랑 연결이 돼서요. 요즘은 이제 어떤 시기까지 하냐면 재료의 물성들을 여러 아톰들을 섞었을 때 어떤 물성까지 나오는지를 막 예측하는 시스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재료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사시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재료의 물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료가 얼마나 어떤 서스테이너블하냐가 중요해요. 지금 요새 그 배터리 연구, 그러니까 배터리가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태양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되면서 아주 희귀금속들이 고갈돼가지고 그 가격들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재료 디자인들은 이게 성능뿐만 아니라 재료가 얼마나 진짜 지구상에 풍부하냐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철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 살고 있는 이유가 철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망간을 하는 거였고 자연계가 망간을 사용하는 이유는 망간이 엄청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PT를 사용하고 이리듐을 사용하고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까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요즘 자석 만드는데 희귀금속들이 부족해가지고 난립니다. 근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런 재료의 물성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직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직관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재료 개발들이 직관을 뛰어넘으려고들 해요.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약간 컴퓨테이션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심하세요. 네, 또 질문들. 교수님께서는 지금 네, 근데 꼭 과학 질문만 아니라 다른 거야 됩니다. 네, 네, 뭐 카이로를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계신데 이제 재료공학부에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것과 기존에 있는 물질을 더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그 분야가 나눠서 연구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꼭 재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과학이 실질적으로 세상에 응용을 가기 위한 과정 속이랑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러니까 새로운 발견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발견을 이제 해석해야 되거든요. 해석을 하게 되면 응용할 수가 있어요. 해석만 해서 머물게 되면 그냥 이런 일이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잘 알게 되면 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제로도 그렇고 요즘 그런 컴퓨테이셔널 여러 가지 티오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여러 스테이지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저희 연구들은 좀 약간 발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연구 주제들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적용을 위한 또 엔지니어링들을 하고 있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있고요. 뭐 리튬 배터리를 예시를 제가 하게 되면 요즘 리튬 배터리가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뭐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리도 장비가 또 뭐 EUV를 해가지고 뭐 패턴 사이즈를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 개발된 게 한 20년 전. 그런 게 어떤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발견한 사람으로 끝나가지고 그러면 그게 과학이 임팩을 안 줘요. 그게 되고 나서 그거를 응용을 하고 그 안에서의 또 사이언스가 발견이 되고 그래야지만 이게 비로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EUV 시스템들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 연구도 그런 스테이지예요. 연구도 아까 골드 주제 같은 거는 발견된 지가 한 4년 됐고요. 망간 주제 같은 경우는 발견된 지가 7, 8년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스테이지들이 있고 지금 와중에 오늘 얘기는 못했지만 우리 연구실에서 새로운 발견들도 또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만들어지고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지? 그 만들어지는 음. 실험 과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건 아니긴 한데 혹시 그 신소재를 개발할 때 특별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도구는 없는지도 질문이 있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그런 네네네. 거 네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고, 그러니까 그 컴퓨테이션도 여러 단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머티리얼 지놈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컴퓨테이션 툴들은 양자역학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계는 전자를 막 계산하고 싶은데 지금 배우고 있는 전통 물리학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양자 어떤 현상들을 담아서 그걸 가지고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어야지만 계산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할 때 여러 가설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재료들을 따는 거 자체는 너무 그 계산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density functional theory를 기반으로 DFT calculation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재료를 만들고 나서 그 재료들의 원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의 구조적인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또 계산할 때는 또 스케일이 큰 또 어떤 또 이런 또 계산들을 또 뭐 그런 여러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큰 파티클로 가정을 해가지고 하는 계산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컨티뉴엄 티오리를 기반으로 한 계산들도 하고요. 그래서 계산도요, 뭐 워낙 종류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마치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서 앱이 막 종류들이 많은 것처럼요. 뭐 할 때는 이걸 사용해야 되고 이거는 뭘 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보여준 곳에서 계산 결과가 있어요. 가시광선 빛이 왔을 때 재료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이 재료 물성들을 나타낼까를 하는 거는 또 이제 뭐 컴솔이라고 하는 또 계산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들은 그래서 계산한다는 거를 처음부터 제가 프로그램을 다 해서 계산한다기보다 이미 너무 좋은 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뭐 워드를 이용해서 아레아 한글을 이용해서 문서 작성을 하는데 그 아레아나 워드의 그 어떤 프로그래밍 원리를 안 하고도 사용하잖아요. 예, 엑셀 파일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OLED 뭐 원리를 모르고도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도 어느 것들은 남들이 개발한 걸 사용하고 어느 건 자기들이 개발하고요. 여기 올라온 질문. 네네네. 또 있군요. 있어요 제가. 네. 어떤 순간 좋아요. 질문 있습니다. 네. 촉매는 인류의 꿈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계속하고 있죠. 왜냐하면 좋은 촉매를 개발하면 이만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 그 에너지가 절반으로 줄 수 있고 또 만약 800도의 온도가 필요한 게 600도라고 700도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좋은 촉매는 인류의 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좋은 촉매는 비싸요. 그게 왜 그런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촉매라는 것 자체는 자기는 안정하면서 요 반응에서 저 반응을 잘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정하면서 반응성은 좋게 한다는 게 우리 어떤 인간 지사에서 되게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촉매질이 좋은 것들은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아까 말씀 계산과학을 하시는 분,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실험하는 방법에서는 분석 방법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화학이라는 거는 전기를 기반으로 화학 반응을 보내는 건데, 촉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똑같은 커런트를 얻는데 얼마만큼의 볼티지가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어떤 저희가 촉매 반응을 어떤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내가 1A를 달성을 하는데 어떤 촉매를 사용하면 1V가 필요해요. 어떤 촉매를 사용하면 0.9V가 필요해요. 어느 게 좋아요? 0.9를 쓰는 게 좋죠? 적게 쓰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학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이론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좋은 촉매를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효율이 좋으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효율이 좋은데 1시간 있고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촉매를 만들어서 1000시간을 쓰고 10,000시간을 사용해야지 좋은 촉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이에요. 이게 하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아까 거울상에 말한 게 거울 이성질체입니다. 이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는 그 번역에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물질이잖아요. 근데 뭘로가 다르냐? 거울 때문에 성질이 다른 거고, 또 앞에 붙는 게 많아요. 뭐 거울상,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미러, 그러니까 타일러란 어떤 이성질체가 존재하고, 또는 뭐 모양이 달라가지고 모양에 대한 이성질체도 존재하고, 뭐 등등의 그러니까 이성질체들은 굉장히 종류들이 많고, 아까 제가 말한 거울상이라고 하는 거를 거울상 이성질체 말합니다. 네. 되게 많이 나왔던 질문. 네네. 재료공학부 하면은 약간 새로운 걸 연구하는 분야다 보니까 연구 쪽으로만 진로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구 이외에 다른 진로도 네네네. 그 좋은 질문이에요. 난 이제 학과에 대한 질문들인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그러니까 조카도 고등학교 2학년이고 그래가지고 또 이런 뭐 진로 질문들도 많이 하고 무슨 학과에서 뭐 하냐 그러는데, 근데 그 학과의 그런 어떤 경계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게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로는 학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막 생겼거든요. 너무 전문 분야들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모든 분야들이 전부 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해요. 싶어요. 돌파구를 찾으려니까 저희가 막 분리가 되는데, 돌파구를 찾으려니까 저처럼 생명이랑 자연 어떤 재료를 같이 연구해야지만 돌파구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컴퓨테이션 하시는 분이랑 재료랑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재료 하시는 분이 컴퓨테이션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하는 것보다 와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연구를 하고 또 뭐 물리학을 하거나 화학을 하거나 이런 과학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재료를 전공하지만 더 시스템 레벨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 학교로만 보더라도 재료공학자지만 그 태양전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에너지 관련된 어떤 디바이스를 연구하시고, 또 반도체에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 때도 다 재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좀 종합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근데 그거를 뭐는 못 알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른 학과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너무 전문 분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진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요즘에 이제 인공 관절이나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제 생체 좀 새로운 물질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면역 반응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네네. 좋은 질문인 거고, 네, 인류의 꿈이죠. 어떤 물질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 30년 된 연구 분야이고, 저는 면역학을 연구를 정확하게 하진 않아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 대답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면역 반응 자체가 복합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 백신을 맞았지만 사람마다 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백신을 똑같은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다 반응들이 다르잖아요. 아까 인공관절, 인공뼈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비슷해요. 얘네들을 여기는 안정했는데 여기를 갔더니 다른 사람한테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그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면역하고 나서 약을 똑같이 먹어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면역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요즘 어떤 화두가 이렇게 복잡한 어떤 자연계 시스템들을 또 생화학 시스템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컴퓨테이션이란 방법, 여러 방법들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이 요즘이라는 또 얘기를 해서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갈 시점은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를 갈 수도 있고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과학부 학생들이니까 더 뭐 또 학문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은 굉장히 빨리 바뀌고 세상이 요구하는 게 되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어릴 그 박사를 그때 이제 그 학부를 막 마칠 때는 디스플레이에서도 막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들이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좋다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요즘 어떤 게 하다는 게 앞으로의 또 10년 후는 또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정보들 또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분자 구조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분자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부분에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 예측 가능한지, 아니면 재료공학 분야에서 흥미로운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신지.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러니까 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하여튼 새로운 재료를 계속 만들어 왔죠. 예를 들어서 실리콘 웨이퍼의 실리콘은 자연계 SiO2라고 하는 규소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인류가 실리콘을 쓰죠. 레이저에 사용하는 갈륨 알세나이드도 자연계는 없어요. 갈륨이라는 물질이 있고 알세닉 물질인데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막연한 소망은 새로운 재료가 또 탄생될 거라는 또 기대감도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과연 그러면 그렇게 만든 재료가 어떤 진짜 뭐 안정적인 거냐, 아니면 뭐 제가 지금 무기물만 얘기했는데 새로운 어떤 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독극물도 될 수도 있고 환경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미세 플라스틱도 100년 동안 우리가 정말 잘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있을 화두는 단순히 어떤 공학 기술이랑 과학 기술이 뭐 경제성이 좋냐 아니면 얼마나 효율이 좋냐라는 게 아니라 항상 환경적인 거냐, 진짜 서스테이너블한 거냐, 인류가 사용해도 괜찮은 거냐에 대한 것들을 동시에 가야 되는 거. 그것도 생명 분야에 마찬가지예요. 막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막 우리가 온갖 유전자 조작을 하는데 과연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될 과학들이 더 이제 각광받을 것 같고, 저는 재료공학을 연구하지만 매일매일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마치 제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는 뭐 이제 뭐 과학은 이 정도면 다 우리가 이해되는 거야 라고 시점을 생각했는데, 지나고 하면 또 발견이 되고 또 발견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는 것처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새롭게 발견될 재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의 다 됐네. 네. 네. 마무리. 네. 학생들 질문들 다 괜찮은가요? 네. 오늘 또 우리 세종과학고 학생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대부분 다 1학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꿈의 크기만큼 또 세상에 또 큰 기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보람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과학자로서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매일매일 공부하거든요. 저는 이제 무슨 착각을 했냐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또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사회생활하며 이제 공부도 안 해도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시험을 했는데 시험을 보는 거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의 기쁨도 잠시, 또 시험을 문제 내는 사람들은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지금 다 준비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저도 열심히 매일 공부를 하지만 즐거운 게 뭐냐면 이렇게 주어진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거를 찾아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간다는 데 굉장한 또 흥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일 것 같아요. 나중에 더 공부할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기여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준비 과정들 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마스크 쓰고 공부하기 어려울 텐데 또 공부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인생의 목표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고 그거에 맞게 한 단계 한 단계 좀 잘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반갑고 나중에 저희 또 저희 대학교에 오면 또 수업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저희 학과에 올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형태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